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박세란입니다. 오늘은 GPT에서 인컨텍스트 러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논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제목의 의미를 통해서 전체적인 논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can GPT learn in context? Language models implicitly perform gradient descent as meta-optimizers. 파인튜닝 하는 것이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 컨텍스트 러닝 또한 메타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라고 지금 해당 논문에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메타 옵티마이저의 역할을 하는가는 그것은 바로 GPT 안에 있는 어텐션입니다. 파인튜닝에서 그레디언츠를 구하고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는데요. 인 컨텍스트 러닝에서도 메타 그레디언츠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으로 그것은 포워드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메타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논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컨텍스트 러닝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쿼리와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쿼리는 저희가 예측해야 하는 값이고요. 예측하는 데에 필요한 x 값이고요. 데몬스트레이션은 이제 그에 대해 해당 태스크에 대한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개 정도의 그 x와 y의 페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모델이 그에 대해서 이제 쿼리 x에 대해서 y 값을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수식을 하나씩 보실 텐데요. 그렇게 데몬스트레이션과 쿼리의 x를 컨캣하고 그에 대해서 y 값이 가장 최대가 되는 y 값을 프레딕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이제 여기 이 X 부분에서는 이런 포맷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태스크에 맞게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sentence를 앞에 prefix로 붙여주고 그에 대한 X에 대한 값과 그 다음 Y에 대한 prefix로 해당 지금 태스크로는 sentiment classification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sentiment와 그 다음 y에 대한 라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sentence x1에 대한 것과 그 다음으로 sentiment y1으로 그렇게 포맷을 맞춰주고 그렇게 인풋으로는 그에 대한 n개의 포맷에 맞춘 example과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프레딕션 해야 되는 그 쿼리에 대해서도 포맷을 맞추고 요 y 값을 모델이 예측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dual form between attention and linear layers optimized by gradient descent인데요. 해당 부분은 이제 attention과 linear layer optimized 되는 과정에서 이제 gradient descent 이 두 가지 폼이 이제 이렇게 약간 상호 교환이 가능한 그런 수식의 형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linear layer의 optimization 수식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리니얼 모델에서 x가 들어오면은 그 x에 대한 이제 representation이 나올 겁니다. 요 x 프라임이 이제 해당 모델이 예측한 값일 거고 그 y가 이제 실제 값일 텐데요. 요 두 개의 값에 대해서 이제 에러 값을 이용해서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은 먼저 이게 W0라는 것이 이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되기 전에 처음에 그 값이고요. 웨이트이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웨이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해서 저희가 그렇게 더해서 요게 바로 옵티마이즈드 된 그런 리니어 레이어 상태입니다. 그럼 요것을 하나씩 뜯어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초기 리니어 레이어와 그 다음으로 요게 바로 업데이트되는 레이어인데요. 그렇게 업데이트된 레이어를 에러와 이제 그 프레딕션 값을 이용해서 그 수식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모델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 부분이 바로 리니어 어텐션 과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쿼리는 x이고요. 그에 대한 키 값은 그 프레딕션 된 y 값이고 그에 대한 밸류가 바로 에러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이 옵티마이즈 되는 과정이 어텐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레디언트 기반의 수식과 어텐션 기반의 수식 두 가지로 두 개의 관점에서 해당 수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왼쪽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밸류와 키, 쿼리로 이루어진 그 어텐션의 수식으로 표현이 된 그런 지금 피규어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볼 텐데요. Transformer Attention as Meta Optimization으로 먼저 근사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근사식을 통해서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이 어떻게 메타 옵티마이제이션을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과정이 앞으로 보일 텐데요. 먼저 근사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쿼리 일단은 노테이션부터 보겠습니다. 쿼리 이제 요 Q에 대해서는 그 쿼리 어텐션에 대해서 대신 사용하고 있는 값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래 저희가 기존의 인컨텍스트 러닝에 대한 그 함수 수식은 이제 어텐션의 과정으로 그 안에 쿼리와 그 쿼리 밸류 키를 이용해서 소프트맥스 쿼리 키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구해주고 그에 대한 확률값을 통해서 밸류에다가 곱해주는 과정을 보통 사용하는데요. 근데 좀 더 근사식, 조금 더 간단하게 최대한 수식을 만들어서 증명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와 스케일링을 날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이용해서 저희는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앞에서 본 수식으로는 현재 앞부분은 쿼리 토큰 자기 자신에 대한 어텐션 부분입니다. 지금 주황색 블록은 쿼리 토큰이 데몬스트레이션에 어텐션을 주는 부분인데요. 요 X 프라임이 그 데몬스트레이션 앞에서 말씀드린 이그젬플들로 이루어진 그 부분이고요. X가 그 쿼리 토큰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그 인컨텍스트 러닝에 대한 수식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어텐션이 가해지는 부분은 제로샷 러닝으로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뒷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앞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리니어 레이어 옵티마이제이션의 듀얼 폼을 거꾸로 적용을 해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저희가 리니어 어텐션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리니어 어텐션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해당 부분을 이제 에러와 x로 나누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을 다시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에러와 그에 대한 키값, 쿼리 값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보면은 이게 바로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수식과 굉장히 유사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ICL을 통해서 웨이트 디센트를 구했다라고 보고 이렇게 수식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는 지금 최종적으로 ICL의 파라미터 업데이트 수식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의 토큰에 대한 어텐션은 그레디언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샷 러닝 시에 파라미터에 지금 업데이트를 하는 효과를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파라미터 업데이트 이 효과를 통해서 ICR 모델로서 파인 튜닝 없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수식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오버뷰에서 봤던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인컨텍스트 러닝은 그렇기 때문에 메타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포워드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메타 그레디언트를 만들고 있고요. 어텐션을 통해서 인컨텍스트 모델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파인 튜닝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 튜닝에 대해서 수식을 먼저 정의를 해보면요. 키밸류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업데이트하는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컨텍스트 러닝과 이제 파인 튜닝의 페어한 비교를 위해서 지금 세팅을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인 튜닝에서는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사용하는데요. 이 트레이닝 이그젬플과 데몬스트레이션을 동일하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텝마다 한 개의 이그젬플만 사용했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과 동일한 순서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 컨텍스트 러닝에서는 이렇게 사과, 과일, 연필, 필기구, 바게트, 빵과 같은 요 페어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의자라는 토큰을 각오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와 동일하게 사과, 과일을 학습을 하고요. 연필, 필기구를 학습하고 바게트, 빵을 학습한 뒤 의자에 대해서 y 값을 이제 예측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그젬플 포맷과 데몬스트레이션 포맷을 맞춰주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센텐스에 대한 그 프레딕션과 이러한 포맷을 지금 맞춰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 시에는 커저럴 랭귀지 모델링 오브젝티브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파인 튜닝과 이제 인 컨텍스트 러닝의 공통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스 퍼포먼스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파인 튜닝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기존의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인 컨텍스트 러닝 또한 메타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기존의 모델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Same Training Information으로 공정한 비교 이제 세팅 1에서 트레이닝 이그젬플과 데몬스트레이션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안을 해주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이 업데이트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파인 튜닝과 인 컨텍스트 러닝 고유의 이제 공통 속성이라고 이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실험의 세팅에 의해서 가지게 된 속성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Same Causal Order of Training Example인데요. 공정한 비교 세팅에서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트레이닝 이그젬플과 데몬스트레이션 순서를 동일하게 해줬습니다. 인 컨텍스트 러닝에서 디코더 온리 모델로 커저럴 랭귀지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온 토큰들이 앞에 토큰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데몬스트레이션 샘플들이 앞에 나오는 데몬스트레이션 내에 있는 샘플들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파인 튜닝 또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학습했고 원회폭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그젬플들끼리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요것 또한 저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유한 공통 속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실험 세팅에 의해서 가지게 된 공통 속성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both aim at attention인데요. 인 컨텍스트 러닝에서 데몬스트레이션만 attention 키와 밸류로 사용을 했습니다. 파인 튜닝 또한 트레이닝 이그젬플만 attention 키와 밸류로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정보가 주입되지 않고 이 데몬스트레이션과 트레이닝 이그젬플에만 attention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은 GPT 1.3 빌리언과 그 다음에 GPT 2.7 빌리언의 크기의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데몬스트레이션과 트레이닝 이그젬플에 대해서는 최대 32개의 이그젬플을 사용했고요. 베스트 밸리데이션이 나오는 데몬스트레이션을 구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파인 튜닝 이그젬플은 데몬스트레이션과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인 컨텍스트 러닝에 맞춰서 학습 데이터를 구성을 한 것이 과연 공정한 비교가 되는가라고 의문을 가졌지만은 해당 논문이 퍼포먼스 비교가 아니라 메커니즘에 대한 비교이기 때문에 동일한 이그젬플을 사용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해당 해답은 아래 링크를 첨부해 두었고요. 그 다음으로 데이터셋은 오른쪽에 지금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한 6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밸리데이션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테이블 1에 지금 성능 비교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로샷 러닝과 파인 튜닝, 인 컨텍스트 러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로샷 러닝보다 파인 튜닝, 인 컨텍스트 러닝 모두 그 향상된 그 성능을 보아서 모두 지금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해당, 이제 실험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이 해당, in context learning covers most of correct predictions of fine tuning에 대한 그 매트릭입니다. in context learning이 얼마나 fine tuning의 예측을 지금 커버하는가로 해당 위의 지표에 아래 지표를 먼저 아래 분모에 대해 지표를 먼저 보시면은 요것은 파인 튜닝은 맞출 수 있는데 제로샷 러닝 때는 맞추지 못한 샘플에 대한 개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에 분모에 있는 분자에 있는 그 지금 수식에 대해서는 제로샷에서는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파인 튜닝과 인 컨텍스트 러닝에는 맞출 수 있는 그 샘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평균적으로 85%를 지금 커버하는 것을 보아서 파인 튜닝 비헤이비어를 대부분 커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n context learning tends to change attention output in the same direction as fine tuning인데요. 매트릭으로는 similarity of the attention output update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매트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매트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는 제로샷과 인 컨텍스트와 파인 튜닝에 대해서 각각 나온 그 X 프라임의 라스트 토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온 이제 representation 자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텐션 아웃풋이 얼마나 업데이트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구하고 그에 대한 지금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해서 해당 유사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im AOU 이렇게 파인 튜닝으로 표시된 것은 인 컨텍스트 러닝과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어텐션 아웃풋이 얼마나 업데이트 되는가를 제로샷 러닝을 통해서 라스트 토큰 레프레젠테이션을 각각 빼준 값을 각각 빼준 요 벡터들을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그 유사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이 해당 실험에 대한 베이스라인으로는요. 이제 랜덤으로 업데이트 한 것에 대한 그 랜덤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라스트 토큰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해서 제로샷 러닝을 통해 구한 라스트 토큰 레프레젠테이션을 각각 빼주고 동일하게 시밀러리티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 컨텍스트 러닝은 파인 튜닝과 현재 같은 방향으로 어텐션 아웃풋이 업데이트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랜덤으로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로 나온 결과값의 그 업데이트된 정도는 굉장히 그에 대한 유사도는 미미하지만은 파인 튜닝이 업데이트된 것과 인 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정도에 대한 유사도는 지금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으로 보이고 충분히 그 파인 튜닝과 같은 방향으로 어텐션 아웃풋이 업데이트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n context learning is inclined to generate similar attention weights to fine tuning인데요. 해당 실험을 증명하기 위한 매트릭으로는 similarity of the attention map입니다. 아까는 attention output update였는데 해당 부분은 attention map을 사용했고요. 라스트 토큰의 어텐션 웨이트를 사용해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되기 전에 인 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구한 라스트 토큰의 어텐션 웨이트와 제로샷 러닝 어텐션 웨이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해당 어텐션 맵의 유사도를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파인 튜닝을 시키고 나서 앞에서 구한 인 컨텍스트 러닝 어텐션 웨이트과 파인 튜닝 어텐션 웨이트 두 가지에 대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로서는 지금 파인 튜닝 이후에 이제 그 파인 튜닝 된 어텐션 웨이트와 더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인 컨텍스트 러닝은 파인 튜닝 후에 어텐션 웨이트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 컨텍스트 러닝과 파인 튜닝이 트레이닝 토큰에 대해서 비슷한 어텐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매트릭으로는 라스트 쿼리 토큰의 데몬스트레이션에 대한 어텐션 웨이트를 이용한 것인데요. 인 컨텍스트 러닝에서는 라스트 쿼리 토큰의 데몬스트레이션에 대한 어텐션 웨이트를 사용했습니다. 파인 튜닝은 트레이닝 토큰의 어텐션 쿼리와
요 어텐션 쿼리들과 를 구하고요. 그러고 쿼리 에그젬플에 라스트 토큰의 어텐션 쿼리 사이에 각각에 대한 그 내적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캔들 랭크 코럴레이션을 이용할 건데요. 그래서 라스트 쿼리 토큰의 데몬스트레이션에 대한 어텐션 웨이트를 가지고 캔들 랭크 코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구하게 됩니다. 해당 매트릭에 대한 설명은 아래 예시를 보면 더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그젬플이 1부터 4까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인 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어텐션 웨이트에 대해 그 값이 어텐션 웨이트가 더 높은 순으로 그 1부터 4까지 랭킹을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in context learning은 2, 1, 3, 4라는 순위를 갖게 되고요. fine tuning은 1, 2, 3, 4라는 순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는 이거에 대한 페어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4개의 샘플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두 개를 하나의 쌍으로 묶어서 페어를 구하면은 총 4C2로 6개의 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 페어에 대해서 in context learning을 통해서는 example 1이 example 2보다 순위가 높은가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이 해당 그 부등호를 통해서 구했는데요. in context learning이 지금 example 1이 example 2보다 더 아래 순위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부등호가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example 1, example 3, example 1, example 4 이렇게 해서 다 비교를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파인 튜닝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교를 해 주었습니다. 옆에 왼쪽에 있는 랭크를 기반으로 어떤 랭크가 더 높은가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in context learning과 파인 튜닝이 이렇게 밑에 아래 비교한 게 얼마나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에 대한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치하는 쌍의 개수가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지금 일치하는 것의 개수는 5개이고 불일치하는 것의 개수는 1개입니다. 그러면은 5-1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 트레이닝 샘플이 아니라 이것은 페어 개수인데요. 페어에 대해서 나누어 주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3분의 2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n은 트레이닝 이그젬플 개수가 맞습니다. 근데 요 6이 나온 이유는 이제 n 곱하기 n-1 나누기 2 요게 바로 이 페어 개수인데요. 그 페어 개수를 구해서 지금 표현을 하면은 0.666 스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요 PC-PD 요게 이 값이 분자의 값이 높을수록 두 방법론의 랭크가 일치하는 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렇게 해서 결과로서는 랜덤 제너레이티드 어텐션과는 거의 지금 유사성을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 컨텍스트 러닝과 파인 튜닝은 트레이닝 토큰에 대한 어텐션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멘텀 베이스드 어텐션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레디언트 관점에서 착안한 아이디어입니다.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시에 모멘텀의 역할은 더 빠른 학습과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 사용을 하는데요. 어텐션 웨이트의 모멘텀에 이제 바라는 역할은 이것과 같습니다. 더 빠른 학습과 이제 랭귀지 모델링의 더 좋은 성능을 위해서 사용을 해보자 한 건데요. 그렇게 해서 gradient descent with momentum에 대한 소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momentum based attention은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사용을 해서 현재 모멘텀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네, 오른쪽 피규어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gradient descent를 이용해서 요 moment gradient with momentum이라는 아이디어가 해당 방법이 있는데요. 요게 사실 gradient descent와 attention 사이의 dual form이라는 것을 저희가 앞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momentum based attention을 제안하게 됩니다. 해당 결과로는 랭귀지 모델링에서 perplexity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이 모텐션 기반의 어텐션이 더 좋은 성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이제 두 가지 실험에서 모두 그 향상된 결과를 통해 어텐션을 메타 옵티마이저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증명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어텐션과 그레디언트 디센트 사이에 듀얼 폼을 착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인 컨텍스트 러닝은 메타 옵티마이제이션의 과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인 컨텍스트 러닝이 implicitly fine tuning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식적으로는 인 컨텍스트 러닝이 pre-trained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실험적으로도 fine tuning의 attention output, attention weight, 트레이닝 토큰 어텐션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모멘텀 베이스드 어텐션을 제안을 하였고 향상대 성능을 통해서 이제 어텐션에 대한 그레디언트로서의 관점을 증명하였습니다. 한계점으로는 approximate transform attention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복잡한 수식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교적 작은 모델로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GPT 13 빌리언 모델을 이용해서 또 증명을 하는 것이 퓨처워크로 사용을 하겠다, 퓨처워크로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인 실험 세팅과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한 지금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있는 태스크에 대한 증명이 또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